졸업생으로서 이제 신도고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몇 가지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여기 신입생들이나 이제 1, 2학년 분들 중에서 신도고를 원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원하지 않는 분들도 있겠죠. 저도 신도고 일지망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신도고에서, 일단은 신도고에 붙으셨기 때문에 원하던 원하지 않았던 신도고에서 살아남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가장 드리고 싶은 건 1순위가 내신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생기부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 하느라 이제 내신을 못 챙겼어. 이런 거는 저는 솔직히 허용이 되지 않는다 생각하고, 무조건 내신이 좋아야 쓸 수 있는 대학의 범위가 넓어지고, 물론 생기부나 다른 활동도 중요하죠. 뭐 종합 같은 경우에는 좋긴 한데, 그래도 성적이 높으면은 먹고 들어가는 느낌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 대학이 많기 때문에 좋고요. 내신이 좋지 않으면 한계가 있는 거는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을 하고, 내신이 막 1학년 1학기 보고 나 이제 내신이 안 나와 이러고 수능 봐야겠다 이러고 바로 돌리는 학생들이 있는데, 적어도 2학년 때까지는 내신을 한번 보는 게 낫지 않나. 수시가 아무래도 정시보다는 저는 안정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시에서 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신을 먼저 무조건 챙기는 게 중요하고, 아까 공부법 설명드렸는데 제가 설명드린 것도 무조건 명심을 해야 되는데 각자 공부법은 달라요. 무조건 다르고, 저랑 같은 공부법을 해도 공부 성적이 안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니 뭐 필기를 열심히 하는 게 맞는 친구들도 있고, 저처럼 이제 문제를 많이 푸는 게 맞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자신에게 맞는 공부법을 찾아보시는 게 좋고, 되도록이면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이거 찾는 게 어렵다 그러면은 학교 선생님이나 여기 백캠 학원 쌤들, 아니면 진짜 공부 잘하는 친구들한테라도 꼭 물어봐서 이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모르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꼭 물어보고, 모르면 물어보고, 알고 싶으면 물어보고, 그렇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학교 생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체력이 버티고 내신이 흔들리지 않는 한 되도록이면 많은 생기부 활동을 하시고요. 생기부가 채워지는 것도 무조건 좋은데, 그 활동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뭐 논문을 읽고 글을 쓰는 생기부가 있다. 그럼 전 논문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거잖아요. 아니 뭐 멘토 활동을 했다. 그럼 난 누군가를 가르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경험이랑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저 무조건 추천을 드리고요. 여러분의 뭐 성장의 밑바탕이 무조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실험 능력도 늘렸고, 뭐 의사소통 능력이나 이런 거 만드는 거조차도 이제 생기부를 채우면서 늘었던 거기 때문에, 이제 대학교 가서 잘하려면 성장을 해서 가야 되잖아요. 되도록이면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신도고 특징, 생기부 활동이 잘 준비되어 있어요. 되게 뭐 커리큘럼 같은 느낌으로 잘 돼 있고, 심지어 3학년 때는 초반에 생기부 막바지 채워야 되니까 이렇게 막 열 몇 가지 선택지를 주고 거기서 골라서 해라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하시는데, 그렇긴 한데 자유도가 높아요. 저희 학교 특징이 되게 자유도가 높아요. 그래서 이제 부탁드린 내용 거의 다 써주긴 해요. 써주긴 하는데 뒤에 써있듯이 저희가 혁신학교거든요. 그래서 학생 참여형 활동이 굉장히 많아요. 뭐 모든 활동이라든지 애들이랑 같이 이제 조언을 꾸려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활동이 무조건 좋다고만 할 수 없는 게, 열심히 참여하면 자유도 높기 때문에 열심히 이 내용 써주세요. 그럼 써주셔요. 근데 참여를 안 한다? 그건 아예 안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셔야 생기부 채울 수 있고요. 진짜 생기부 활동 다 했는데 내용이 부실하거나 너무 열심히 안 했다. 한 줄 쓰고 참여함 이러고 끝내는 쌤들도 많아요. 근데 열심히 하면 이제 뭐 3-4줄만 이렇게 써주시는 거죠. 그리고 신도고에 내신을 따로 오는 학생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그랬었거든요. 근데 내신 따르고 오는 학생들은 여러분 말고도 많기 때문에 어려워요. 생각보다 내신 따기 어렵고 방심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명심할 걸 하나 얘기해드리면은, 열심히 안 하고 결과를 바라는 건 솔직히 바보 같은 행동이라 생각을 하고요. 노력이 배신한다고 느낄 때도 굉장히 많은데 그 노력이 언젠가는 여러분에게 힘을 실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공부를 끈기 있게 하는 경험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앉아있는 연습 자체도 하는 사람이 계속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도움이 될 거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3년 파이팅해서 여러분의 미래를 열심히 그려나갔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저의 대학 합격 과정 말씀드릴 건데, 빨리 넘어가자면 저는 제 선택 과목은 생명과학, 화학, 중국어 이렇게 했고, 생활과 과학 했고, 공유 캠퍼스로 화학 실험 진강 가서 했고요. 3학년 때는 화작, 미적, 학통, 화학, 생명과학, 보검,
과가연, 생태환경 이런 식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생명 계열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아까 앞에서 진로 과목 마지막에 제가 기타 과목이라 뺀 거 있잖아요. 생활과 과학, 뭐 수가탐 이런 느낌으로 하는 과목들이 있는데 저희가 학교 그 커리큘럼상 사탐, 과탐 하나씩은 무조건 들어야 되거든요. 이제 이과 친구들은 사탐을 하나 들어야 되고 문과 친구들은 이제 과탐을 하나 들어야 되고 그런 느낌으로 들어야 되는데 이 진로 과목들도 그 사탐, 과탐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걸로 이제 사탐, 과탐을 채우는 학생들도 많은데 저는 그것보다는 그냥 여기서 생기부를 채우고 생윤을 듣자 이런 방향으로 짰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에게 맞는 걸 쓰셨으면 좋겠고 대학 학교 과정에서 제가 학교 생활, 제 생기부를 정부24에서 뽑아서 활동을 한 거를 쫙 정리를 해봤는데 굉장히 많이 했죠. 위에 거는 이제 직급 이런 거 써놨고 밑에 거는 생기부 활동을 써놨는데 이거 보시면 이과 세특은 제가 거 거의 다 보셨다고 생각하면 되고 말씀을 드리자면 1학년 때는 학생회에서 홍보부 차장을 2학기 때 했었고 학급 임원도 했었고 진로 탐구하는 둘에서 둘회장을 맡았었고 보건의료 골든타임에 들어가서 이제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생기부를 보면은 리더십 캠프 이거는 학생회랑 학급 임원이 참여할 수 있는 거고 멘토멘티에서 멘토로 그때 아마 수학을 가르쳤던 것 같고요. 과학 탐구 및 발표 활동을 했고 독서 활동했고 나도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저처럼 이제 학생들 앞에서 강의를 하는 그런 활동이 있는데 그런 활동에서 손소독제 만들기 이런 거 했던 것 같습니다. 2학년 때는 똑같이 학생회 홍보부 차장에서 부장으로 올라가고요. 새로 뽑아 연이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학급 임원 똑같이 했고 이때 여기서 부장으로 뽑혀서 골든타임 동아리 부장을 하게 되었고 생명의료 관련 두회를 이때는 했었고 고용 캠퍼스로 진관을 갔었고요. 내용은 이제 퍼실리테이션 프로그램 이건 학생회 활동이고요. 리더십 캠프는 아까 말했던 거고 멘토멘티에서 이때는 생활과 윤리 멘토를 했었고 과학독서 아카데미라고 책을 읽는 그런 활동을 했었고 과학 캠프를 해서 이제 전기운동이라는 실험을 했었고요. 과학 3분 스피치에서 이제 발표를 했고 이때도 과학 탐구에 발표를 했고 바이오 내공학 특강이라고 이제 교수님께서 오셔서 특강하는 게 있었는데 그것도 했고요. 독서 활동도 했고 아까처럼 나도 선생님도 했습니다. 3학년 때는 학급 임원 똑같이 했고 과학기술 연구반 동아리 이름이 과학기술 연구반이에요. 그걸 했고 토요, 고교, 과학 탐구 교실 이거는 이제 노원구 쪽에 있는 과학관에서 실험을 진행했던 것 같고 생명공학 두례를 제가 따로 했었습니다. 세특 말씀드리면은 학급 소모임 활동, 북빌리팅, 진로 독서 활동, 이슈 알림이 1인 1프, 진로 발명 아이디어 박람회, 나도쌤, 과학선거 이거 스피치예요. 스피치 했었는데 이거 밑에 2개 빼고 위에 이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3학년 때 열댓 개 주고 여기서 해라 하는 그 활동들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했죠. 이거 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많이 하시고요.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여기 제가 마인드맵을 그려왔어요. 제가 사용했던 방법인데 저는 미토콘드리아 이 책이거든요. 되게 두꺼운 책이에요. 두꺼운 책인데 이 책을 2학년 때 과학독서 아카데미에서 접했습니다. 이 책을 되게 인상 깊게 봤고 그래서 이거를 되게 계기로 많이 썼어요. 이런 식으로 독서 활동에도 이 책을 썼고요. 탐구 주제 및 진로 선택 계기로 생기부에 되게 여러 번 사용을 했어요. 목차를 보시면은 내용들이 있잖아요. 과학책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내용이 있다. 그럼 거기를 읽어요. 거기를 읽고 이제 거기서 좀 더 탐구하고 싶은 게 있다. 그럼 그걸 이제 생기부에 쓰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했고 저는 처음에 약학 쪽에서 이제 생명 쪽으로 진로를 변경한 케이스인데 그때 계기도 이 책을 읽고 영감을 받아서 바꿨다 이런 식으로 썼었던 것 같아요. 이건 이 책 가지고 한 활동인데 계기 과학독서 아카데미 썼고 독서에 이 책 썼고 북큐레이팅에서 이 책과 이제 사회를 연결짓는 그런 활동인데 이 책에서 항노화랑 항암 이런 식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걸 일상생활에서 이제 실제로 쓰이는 그거랑 연관을 지어서 썼던 것 같고요. 동아리 탐구 3학년 때 동아리에서 활성산소, 산화, 항산화 다 이 책의 내용이고 미토콘드리아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생투 내용을 연관을 지어서 생투에서 이제 활성산소 뭐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세포호흡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그 내용을 추가를 해서 조사를 했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과가연이라는 과학과제 연구 활동에서 이제 항산화 실험을 실제로 진행을 했었고요. 또 1인 1부에서 아포토시스, 이거 세포 자살이에요. 세포가 자살을 하거든요. 이것도 여기도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1인 1부에서 아포토시스를 탐구를 했고
생2에서는 미토콘드리아 질병, 여기 나와 이 책. 이거에 대해서 제가 추가 탐구를 해서 했습니다. 또 다른 예시를 보자면 전기협동도 되게 제가 좋아했어요. 그래서 2학년 때 과학 캠프에서 학교에서 했었는데 이게 되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동아리 활동에서 다시 애들이랑 같이 했고요. 그리고 3학년 때 기회가 돼서 시립과학원에서 PCR 전기영동 시험했는데 이게 전기영동이에요. 유전자 분석하는 느낌인데 이런 식으로 했고 여기서 이제 원리를 설명해줬는데 이런 원리가 있구나. 그럼 나 이거 좀 더 탐구를 해서 발표를 해야겠다. 그래서 과학 3번 스피치에서 이 원리를 자료를 준비해서 스피치를 하는 거거든요. PPT 없이 막 이런 물건 가지고 하는 건데 거기서 원리를 했고요. 거기서 질문이 들어와요, 저한테. 여기서 TAQ 수소라는 게 들어오는데 TAQ 수소가 뭐냐? 라고 물어봤는데 제가 대답을 못한 거예요. 그러면 그에 대해서 탐구를 해야겠다. 알아보니까 이제 이게 화투랑 내용이 연관되어 있어가지고 화투 세트에 TAQ 효소에 대해서 썼습니다. 그 TA 완충용액은 중화 반응이랑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화투에 중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알려주어서 또 썼고 항균필름은 이제 항균필름의 코로나 시절에 여기 손잡이 붙이는 그 항균필름인데 그에 대해서 관심이 생겨서 과학 3분 스피치에서 항균필름 원리에 대해서 설명했고요. 그럼 이게 진짜 효과가 있냐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뭐 구리판 이런 거에 구리로 항균필름 만들기 때문에 구리판, 항균필름, 그냥 플라스틱판 이렇게 대조 실험을 해가지고 실제로 과탐 및 이제 발표를 따로 했었던 이런 식으로 한 가지 주제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넓혀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실제로 아까 그 미토콘드리아 책 제가 읽으면서 썼던 내용인데 이런 식으로 되게 읽어요. 막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 막 밑줄 긋고 하고 막 이렇게 연관 짓는다. 그러면 이렇게 연관하고 그리고 막 그 핑크색 메모지랑 초록색 메모지를 준비해서 핑크색 메모지는 이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다. 이게 솔직히 내용이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고 읽는데 정말 오래 걸리는데 제가 다 소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학교에 생명쌤이 계시잖아요. 저희 학교쌤은 생명과학 전공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따로 질문을 적어서 이거 질문 드려도 될까요? 이러고 하면은 무조건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질문 따로 드렸고 이 초록색에는 내가 이 내용을 읽었어. 근데 여기서 좀 더 궁금한 게 있어. 그러면은 이걸 탐구할 수 있잖아요. 그 내용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양성자 동력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양성자 동력이 쓰이는 다른 분야 이런 식으로 내가 더 탐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다 써놨다가 나중에 이거 좀 괜찮은데? 이거 좀 생투랑 연관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시면 굉장히 쉽게 나오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게 목차가 많은데 여기서 딱 원하는 자기가 꽂히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딱 꽂습니다. 저는 여기 7부 생명의 시계 미토콘드리아와 노화 여기 항산화 뭐 세포 막 이렇게 다 나와요. 딱 이 내용을 정말 여러 번 읽었어요. 한 10대 번 읽으면서 여기서 내가 더 탐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런 걸 하면서 아까 이런 내용이 나왔던 거고요. 실제로 여기 막 5부에 타살토는 자살이 있는데 이게 아까 그 아포토시스고요. 7부가 이제 항산화 이런 게 있고 아까 2부에 이 내용인데 양성자 동력 뭐 이런 것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하나 꽤 좋은 걸 선택을 하시고 거기서 이렇게 목차를 하나하나 뜯어가면서 생기부 채우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 방법으로 꽤 수월하게 주제를 정하고 탐구를 했습니다. 이게 탐구라는 게 연관을 지어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1학년 때 내가 이걸 했다면 그럼 2학년 때 조금 더 심화시켜서 연구를 해볼까? 3학년 때 조금 더 심화시켜서 해볼까? 이런 식으로 학년별로 들어오는 지식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지식을 통해서 난 이만큼 성장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고 생뚱맞은 주제를 막 하기보다는 하나에 대해서 이제 넓혀가는 식으로 하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식으로 했었고 그 결과 저의 입시 결과를 보여드리자면 이게 저희 자습실을 아까 보여드린 3학년 자습실 이렇게 독서실 책상이고요. 좀 조그맣긴 한데 할만합니다. 이렇게 여기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이제 저는 선일에서 이제 시험을 봤기 때문에 수능을 봤고요. 이거는 최종 합격하면 이렇게 뜨더라고요. 이거 한양대 걸 갖고 온 건데 최초 합했을 때 이렇게 떴고요. 여러분도 이런 화면을 많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경희대학교, 한양대학교, 성균관대학교를 붙어서 성균관대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제 드리는 건데 혹시 까먹을까봐 적어왔어요.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고등학교 3년 내내 대학교 입시를 준비하면서 솔직히 힘들 때가 많아요. 정말 체력적으로도 힘들었고 입시를 준비하는 스트레스도 장난이 아닌데 친구들과의 관계도 있을 거고 이제 뭐 다른 주변과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정말 많아요. 사람이 신경 쓰는 게 있으면 예민해지기 때문에 조금 작은 거에도 막 이제 트러블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체력적으로 해서 힘들어서 막 수액 맞으러 다니고 영양제 맞으러 다니고 실제로 그랬었는데 이제 뭐 이런 활동을 이것만 준비한 게 아니라 되게 많은 활동을 졸업하면서 준비를 하게 됐는데 하면 이제 다 싹 이제 3년 동안의 기억을 돌아보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 힘든 순간들 사이에서 빛나던 즐거운 순간들이 더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이때 재밌었다, 이때 좀 좋았던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그 생각이 조금 더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힘들겠지만, 솔직히 대학을 가는 과정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 나이 때는 돌아오지 않잖아요. 우리 고등학교 생활 돌아오지 않아요. 뭐 인생 두 번 사는 것도 아니고, 이제 한 번밖에 없는 학교 생활이기 때문에 즐거운 추억이 많이 남겼으면 좋겠어요. 연애하면 안 되지 않아요? 이런 학생들도 많은데 연애에 대해서 생각을 하자면 저는 실제로 연애를 그렇게 반대하지 않았던 사람이고요. 연애던 친구들이랑 노는 거는 하셔도 되는데 무조건 입시에 방해가 되지 않으셔야 돼요. 입시에 방해되는 순간 다 끊으셔야 돼요. 무조건 입시에 방해되지 않는 한 고등학교에서 삶을 즐겼으면 좋겠고 저는 입시에 방해가 안 됐기 때문에 했고요. 방해가 되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그러면 안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항상 새기고 사는 말인데 저 자신을 믿지 못하는 때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시험을 잘 볼 수 있을까? 내가 붙을 수 있을까? 그 불안감이 정말 사람을 미치게 하거든요. 근데 자신을 믿지 못하면은 솔직히 자신을 믿기 힘들잖아요. 난 너를 믿어야 돼 이런 말 솔직히 안 들어오는데 그럴 때는 그냥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을 믿어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뭐 부모님이든 친구든 뭐 남자친구이든 남자친구든 그런 사람들, 나를 믿어주는 사람을 믿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믿으시면 되고 너무 힘든 일이 생긴다면 나중에 행복하려고 지금 힘든가 보다 뭐 행복 충량의 법칙 이런 느낌으로 나중에 행복해지려고 지금 너무 힘든가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신도고에서 3년 잘 지내셨으면 좋겠고 네, 입학생 분들께 말씀드리자면 신도고에서 새 출발을 준비하는 신입생 여러분들의 생활을 응원하고 이게 1, 2학년 분들도 본다고 들었는데 열심히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도고에 자랑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이것으로 저희가 준비한 PPT는 완료가 됐고 혹시 뭐 궁금하거나 그런 거 이제 백캠 쌤한테 연락을 드리시면 될 것 같고 뭐 따로 뭐 인스타 찾아가지고 저 이름 김현정 치면 나올 거긴 하거든요. 연락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앞으로 3년 잘 지내셨으면 좋겠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